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 아십니까? 가끔 TV 속에서요, 나이 드신 할아버님이나 아버님 세대들이 나왔을 때 뭐 소팔메토 뭐 전립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오줌빨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들이야 지금 20대 10대들이야 웃어 넘기겠지만 그게 예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말이죠, 20대 때부터 지금 제 나이 43살 될 때까지 저는 온갖 병들을 다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도 겪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젊다고 다 좋은 거 같고 몸 막 굴리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나이 가면 먹어갈수록 그에 대한 후유증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나이 먹으면 아픈 서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일을 할 때만 해도요, 특히 담배 같은 거 뜯어서 이렇게 쳐놓고 그럴 당시 항상 종이에 손을 비웠어요. 특히 디스나 디스플러스는 종이 재질이어서 항상 손에 비었거든요. 옛날에는 손에 상처가 나면요, 연고도 안 바르고 밴드도 안 붙여도 잘 안 물었단 말입니다. 근데 나이 한 30 중후반쯤 넘어가면요, 상처 살짝 나잖아요. 피가 날 거 아니에요. 휴지로 제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연고를 만들고 이제 밴드를 이제 붙이게 될 거잖아요. 그래도 잘 안 아물어요. 거의 안 아물어요. 한 하루 이틀이면은, 아니면 하루에 눈 깜짝 눈 떴다 싶으면 금방 아물던 그 딱지지고 흉도 없어지고 새살이 올라도 한 2, 3일만 지나면 원년의 본연의 색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이 들면 어떤지 아십니까? 딱지가 떨어져 나가고 흉이 생기고 아물어도요, 흉터는 없어지질 않아요. 그게 30대 이후부터 오기 시작해요. 이거는 약소한 편에 속한 거고요. 두 번째는 생전 아파보지 않았던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얘기는 참 웃은 얘기인데, 여러분 혹시 치질 아세요? 치질? TV나 가끔 예능 프로에서는 치질하면 막 저 사람 너무 더러워서 치질 걸려서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치질은 더러워서 걸리는 병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제가 32~33살 때쯤에 어느 날인가 변을 자꾸 보는데 가끔씩 이게 변에서 이제 피가 이제 같이 섞여 나올 때가 있었어요. 휴지로 닦아서도 그렇고. 그 이상했어요. 그거 되게 뻑뻑해서 잘 안 나와서 항상 살이 쓸렸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너무 안 나오니까 한 3~4일 지났을 때 한번 힘을 꽉 줬어요. 그랬더니 걸을 때마다 엉덩이에 그 마찰레에서가 그 사이에 똥꼬 곱 같은 거라 그러죠. 그게 약간 나왔나 봐요. 그게 손으로 느껴졌어요. 만져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샤워기로 닦기 시작했었는데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걸을 때도 불편하고 똥 닦을 때도 아프고 쓸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동생한테, 여동생이었습니다. 여동생한테 상담을 했더니 여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빠 그 비뇨기과 한번 가보라고. 아마 오빠 치질 같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극구 부인했어요. 야, 내가 어떻게 치질이 걸려? 나 깨끗한 사람이야. 하루에 샤워 2번 하는 사람이 이랬거든요. 근데 이 고통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쓸리고 엉덩이가 막 쓸리고 걸을 때마다. 그래서 제가 집근처 가까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고래를 잡았던 그 비뇨기과를 가서, 아직도 있더래요. 낡고 허름한데도. 근데 연세만 하신 분들이 주로 대부분 많더라고요. 엄마 손잡고 따라온 중고등학생 애들 같은 애들도 있었고요. 그때는 말이죠. 그래서 그때 32살 때 갔어요.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때 진짜 수치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뭐가 수치스러웠는지 아십니까?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요, 옆으로 누워버려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의사 선생님이 면담하고 상담할 때 뒤에 간호사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와, 가뜩이나 엉덩이 주사 맞을 때도 엉덩이 내미는 것도 창피해하는 이 어린 순결한 남자가 엉덩이 까고 누워있는데, 그 아십니까? 선생님이 좀 아프실 거예요, 좀 불편하다 참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라텍스 장갑 탁 하고 끼는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는 그 케찹 짤 때 소리 나는 거 있죠, 이 소리. 그리고는 손을 막 이렇게 하더니만, 자 이제 시작할게요 하더니 뭔가 갑자기 똥꼬 안으로 뭐가 쓱 들어오는 거예요. 손가락인 거죠. 그리고 카메라 같은 걸로 뭐 촥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러더니 저거 왜 찍지 하고 있는데, 됐습니다 이러면서 한부 닦아드릴게요. 그래서 그 간호사가 닦아주는 거예요. 세상에, 아우 난 미안해 죽겠네. 창피. 지금 다시 생각해도 부끄러워요. 아무튼 의자에 다시 앉아서 의사 선생님의 경청을 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저를 2번 지켰던 건 뭐냐면은 컴퓨터 모니터가 2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약사한테 그 오더 내리는 거 있고, 하나는 이제 제 엉덩이를 찍은 그 한부의 사진인데, 그 뒤에 그 간호사 선생님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근데 보니까 엉덩이 바깥으로 그 곱이라고 할게. 그게 조금 나와 있는 거, 한쪽만 조금 볼록하게 빨갛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일단 연고를 조제해 주겠다, 먹는 약하고. 그리고 한 3일인가 4일 봤을 때 보고 났을 때 이 볼일 보고 나면 뜨거운 물로 자욕하듯이 이렇게 닦아내고, 한부를 닦아내고 이렇게 닦고 이 연고를 꼭 바르야 돼요. 속 안까지 손을 넣어서요. 그리고 약도 꼬박꼬박 먹고요. 3일 있다가 만약에 이게 안 가라앉으면은 이거를 잘라서 수술을 해야, 이거를 째내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그 수술이란 말 너무 무섭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 알겠습니다. 근데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선생님, 저 지저분해서 치질 걸린 건 아니죠? 이랬더니 선생님이 막 웃으시면서 저한테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 통명상 치질하면, 이 새끼 지저분해서 걸렸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인식을 각인이 돼 있는 상황이래요. 근데 실제로 치질은 지저분해서 걸린 게 아니라 20대도 걸릴 수가 있고 10대도 걸릴 수가 있대요. 그게 뭐냐, 바로 식생활 때문에 그런 거래요. 뭐 때문에? 바로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그런 거래요. 우리 장에는요, 윤활유처럼 기름이 흘러야 된대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현대인들의 병이 위암이나 막 그 위경련 막 그런 거 많이 생긴 이유가 무분별한 육질의 고기류, 맥주, 알코올 성분 들어간 음료, 그런 음식, 그리고 탄산 이런 거 무분별하게, 특히 제일 대표적인 게 기름진 음식, 고기 종류 그런 걸 많이 먹어서 섬유질이 없으니까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섬유질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첫 번째로 섬유질 성분이 가장 많이 들은 고구마나, 그리고 껍질 안 깐 사과나 과일 종류를 많이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특히나 샐러드도요.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돈가스 같은 것도 포장해 되면 항상 그래요. 밥 대신 샐러드 더 많이 주세요, 이런 말을 항상 오더를 주면서 포장을 할 때가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병원에 갔다 오자마자 한부를 당연히 닦고요, 연고 바르고, 엉덩이에 손가락으로 연고 바르고요. 그리고 뭐 했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한 병씩, 편의점 알바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요, 집 동네 마트에서요, 미에루 파이바 있죠, 식이섬유, 그거 한 병씩 마셨어요. 그리고 고기 종류는 데스있으면 안 먹고, 소세지도 그때 당시 안 먹고, 라면도 잘 안 먹었어요. 특히 과일은 아침마다 사과는 껍질찍 맨날 먹었어요. 진짜. 야채도 샐러드 많이 먹고요. 그리고 정확히 3일인가 됐을 때,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이틀이었을 거예요. 이틀이란다. 3일인가 4일째 됐을 때 그 연고가 되게 두꺼워요. 거의 치약 두께만 해요. 그거를 항상 연고에 많이 바르고 그랬더니 좀 쓸리는 것도 덜해서 좀 안 아플 것 같기도 했지만은, 정확히 5일쯤 됐을 때 제가 거길 방문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그땐 편의점 알바를 너무 일하고 밤새 일하고 이렇게 낮에 잠을 자야 되니까 갈 시간을 없었다가, 그러니까 3일 있다 오라는 거를 5일 만에 간 거예요. 근데 5일 만에 또 갔는데, 여러분 또 아시죠? 바지 무릎까지 내리고 옆으로 누워있을 때 간호사 선생님은 뒤에 계셨고, 의사 선생님이 또 짜가지고 손으로 이제 엉덩이 휘젓고, 그리고 또 카메라 또 찍고 하는 소리가 캠으로 찍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모니터에서 제 엉덩이 한부를 봤고요. 다행히도 그게 다 들어갔어요. 진짜 신기한 거죠.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거 관리 잘 하셨네요.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데, 거의 99%는 더 부어서 오거나 더 삐죽 나오거나, 아니면 그대로인 상태로 와서 어쩔 수 없이 절개 수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케이스였대요. 초기에 발견했으니까 많이 튀어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한테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만약에 대변을 보고 났을 때 휴지로 엉덩이를 닦거나 똥을 쌌을 때 만약에 혈흔이 보인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또 이게 재발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질은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걸리는 게 아니에요. 무분별한 육류, 그리고 기름진 음식, 그리고 술 같은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것 때문에 장 활동에 있어서 기름지고 윤활유 활동할 수 있는 거에서 지장을 주는 거라니까, 식이섬유 음식 제어를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특히 밥 먹을 때요. 요즘 TV 보면은 유산균 막 가루 많이 먹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드시지 마시고요, 요구르트 같은 거 많이 드십시오. 요구르트도 좋고,
특히 고구마가 진짜 좋습니다. 저 고구마 진짜 매일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근데 고구마도 너무 과음해서 많이 먹으면 설사하니까요. 그거 조심하시고요. 고구마, 그리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 특히 사과나 막 그런 거 드시고요. 감도 그렇고요. 제가 그때 참외까지는 껍질째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야채를 꼭 많이 드십시오. 과일도 많이 드시고요. 예. 식이섬유가 중요합니다. 그게 제가 32살 때 처음 경험한, 그때 제가 한창 치맥에 빠져있고 생맥에 빠져있었고 막 그때 막 엄청 부어라 마시라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술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첫 번째, 별일 보실 때 묵직해가지고 똥을 쌀 때 심어주시다가 피가 나시거나 닦을 때 피가 났다. 그리고 그게 계속 오래 2, 3일인가 4, 5일 정도 지속된다 싶으시면은 나중에는 그게 엉덩이가 쓸림으로 아플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치질 초기니까 초기에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질 연고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 꼭 가지 마시고 일단 비뇨기과 가서 저차 발품 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운 좋은 케이스여가지고 그 엉덩이 한부에 돌출된 게 다행히도 먹어 들어갔다가 하나 그게 가라앉아가지고 좀 다시 복구가 된 상황이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대신 그 치질 약은 반도 못 쓴 거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버렸어요. 유통기한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감기에 자주 걸리고요. 특히 인후염에 많이 걸려요. 목 아픈 거. 저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 일할 때 그 대부분 삼각김밥이나 냉장류인데 그 오픈 케이스예요. 오픈 케이스가 말 그대로 덮개가 없는 식으로 파는 냉장 그 공기가 나오는 것 때문에 건조함이 많아서요. 목이 많이 아파요. 저 같은 경우는 기관지가 너무 약한 사람이었는데 항상 목이 부었어요. 진짜 목감기를 주로 100% 많이 걸렸어요. 열나거나 코감기, 기침감기가 아니라. 그래서 가습기를 항상 동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왔던 가장 타격이 컸던 병은 바로 통풍입니다. 여러분, 통풍이 뭔지 아시죠? 그 요산 찌꺼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람 몸에서도 상성을 해서 배출을 한대요. 찌꺼기 나오듯이. 근데 사람들이 요산이 뭐냐, 통풍이 왜 걸리냐는데 통풍도 우스거리가 아닙니다. 제가 통풍을 40쯤에 다 돼갈 때 걸렸는데, 제가 아버지하고 연말 때 같이 소주로 이제 행보로 같이 다닐 때였어요. 한창 그때 막 치킨이며 피자며 떡, 뭐 짜장면 엄청 좋아할 때 술안주로 많이 그렇게 먹고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안주빨을 좀 많이 세우잖아요. 육류 쪽으로 술도 많이 그렇게 많이 먹었고요. 근데 어느 날이었지? 12월 말쯤 다 돼갈 때쯤에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엄지발가락 여 끝에 볼록 나오는 부분이 여기하고 여 사이가 되게 멍우리가 아픈 거였어요. 제가 솔직히 생각을 했어요. 자다가 내가 바로 쿡 하고 쪘나? 그런 기억이 없는데 이거 뭐지? 그 이상해서 한 이틀 참았는데 가면 가서 더 아프고 더 부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걷지 못할 정도로 신발을 질질 끌고 갈 정도였어요. 그 저희 동네에 명의가 있다는 저쪽 뒤편에 한의원이 있어요. 거기는 침을 주로 발가락 위주로 놓는데, 제가 이런 증세로 왔다. 그때도 통풍이 뭔지 몰랐으니까 그 통풍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갔는데 침을 놔주셨는데 한 3일, 4일 돼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의학적 언어로 통풍이라는 겁니다. 통풍이 뭐예요? 통풍은 양약으로도 치료할 수 있고 여기서 한의원 쪽으로 치료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식습관을 고치셔야 됩니다. 거기서도 또 식습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식습관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도 통풍에 20대 돼서도 오신 분들이 있다고 하죠. 그때 제 나이가 40쯤 될 때였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고쳐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등푸른 생선, 그리고 치킨, 특히 맥주를 먹지 말래요. 치킨하고 맥주 같은 경우, 고기랑 육류 종류. 그러니까 루틴이라고 써있는 음료수도 보면요, 뒤에 보면 루틴이라는 원료명이 써있는 게 있대요. 그건 절대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이렇게 요산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요산이 이렇게 계속 몸에서도 요산이 나오고 있는 와중인데 그게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한쪽으로 뼈 사이에 축적이 돼서 이게 아프고 부어오르고 열이 오른다는 거예요. 일단은 집에 가서 얼음찜질하고 부지런히 침 맞으러 오라고 그러는데 나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이제 가까운 이제 의원을 갔어요. 동네 의원을 갔더니 제가 이 통풍이라는 게 있어서 왔는데요, 이걸 치료하러 왔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한의원보다
양약 쪽으로 가십시오. 제가 이거 뭐 폄할 생각으로 이렇게 한의원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두통이 뭐 뼈를 뿌거나 뭐 신경통이 있을 때는 당연히 한의원이 침으로는 무드임이겠지만은 통풍에는요 양약사를 가십시오. 양약을 파는 의원을 가십시오. 동네 의원. 전 동네 의원 가가지고 통풍약에 듣는 무슨 뭐죠? 그 진통제하고 또 몇 가지 약 한 4알 정도 들어간 약을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저 그거 먹고 났어요. 대신 물도 많이 먹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통풍에 가장 좋다는 게 오이하고 레몬하고 물을 넣어서 레몬 오이스를 먹는 거였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오이를 진짜 싫어해요. 특히 김밥에 오이 들어간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생오이 고추장 찍어 먹는 건 좋은데 레몬에 오이 넣은 물을 항상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통풍이요. 제가 통풍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당시 항상 조절을 하면서 맥주도 안 먹고 그때 소주도 안 먹고 고기류나 육류종 이제 좀 한 달에 기준으로 한 달에 한 2-3번씩밖에 안 먹는 걸로 이제 정해놓고 이제 먹을 당시였는데 그때 뭐였지? 여러분 제가 시금치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명절 때만 되면 시금치를 그렇게 다 먹다시피 해요. 도라지는 안 먹고요. 그 사이도 잘 먹었지만 시금치는 무조건 제가 다 킬해요. 완전 시금치 킬러인데 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인터넷에서 보면요 통풍에 대해서 이렇게 먹지 말아야 될 음식 피해야 될 음식이 목록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그거 음식 피해서 됐으면 안 먹고 먹더라도 조금만 먹자 해서 해놨는데 세상에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시금치가 있는 거예요. 시금치가 통풍이 안 좋은 걸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하필 또 시금치는 안 돼? 뭐야? 근데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시금치 진짜 좋아한다고. 특히 명절 때요 산적이랑 갈비 먹을 때요 김치 안 먹어요. 그거 먹을 때 시금치랑 먹으면 진짜 캔 맛있거든요. 근데 시금치가 통풍에도 있는 거예요. 야채 쪽은 1인 거예요. 일단 등푸른 생선, 고등어, 생선류는 무조건 100% 이게 다 먹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생선은 무조건 다 안 되고 특히 제일 안 좋은 건 치킨하고 맥주, 소주, 그리고 시금치. 먹을 게 없어요. 라면도 못 먹어요 심지어. 제가 그때 40 되고 제가 통풍을 딱 4번을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으로 통풍을 그때 알았을 때 아버지랑 소주를 마시면서 항상 12월 달렸을 때랑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맥주 항상 제가 500 맥주 캔 2캔에다가 항상 안주해서 안주빨 세우면서 먹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언제 한번 왔고요. 그 증세가 나타나요. 어느 날 자다 일어났는데 왼쪽 엄지발가락 사이가 막 아프거나 땡기거나 멍울이지는 느낌이 들 때 있어요. 그때는 진짜 심각한 거죠. 통증이 온다는 거는 안에서 쌓인 요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동네 의원을 가면요 통풍을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요 처음에 피를 뽑아요. 피 검사를 해요. 피 검사를 왜 하냐면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피를 뽑으면 한 이틀 있다 다시 오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틀 있다 오면은 그 요산 수치가 있는 게 있어요. 몇부터 몇 가지가 이제 정상 수치고 그 수치를 3.1인가 4.5인가 일 거예요. 그래서 4.5 이후부터 넘어가면 이게 요산 수치가 발동돼가지고 다리에 통증이구나. 근데 가끔 인터넷에 보면요 통풍이 엄지발가락 요 사이나 혹은 요 손가락 요 윗부분에도 이렇게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실수 많이 하네. 얼굴 많이 나온대요. 못생긴 얼굴. 아무튼 그래가지고 통풍 관리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나이를 들어가면 갈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손해본다 입니다. 그 대표적인 또 하나가 뭐냐면은 무릎입니다. 무릎. 여러분은 계단으로 해서 막 살 뺀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나오죠? 그거 하지 마십시오. 무릎을 많이 쓰면 쓸수록요 연골을 달아요. 연골이 달면요 그게 다시 생성돼서 연골로 가득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연세 있으신 60-70대쯤 돼 보이시는 어르신분들은 대부분 무릎 연골 수술을 많이 해요. 인공 관절을 넣어요. 그러면은 잘 안 굽어져요. 뻑뻑하고. 근데 될 수 있으면 계단은 피하시는 걸 강추해 드립니다. 왜냐? 저도 가끔씩 무릎이 아플 때가 있어요. 한쪽 무릎이. 대부분 약사님한테 가거나 상담을 받아보면요 대부분 99%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저는 여러분 모름지기 운동을 할 여유가 있거나 좀 그럴 일이 생기면은 진짜 운동할 마음 의향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 요 앞산 여기 제 여동생이 매일같이 최근 들어서 아이들 쌍둥이 조카들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산 한 바퀴를 돈대요. 그러면 한 7,000보? 7,000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두 바퀴 돌면 한 10,000보 정도? 하루에 10,000보는 기준은 움직여야 운동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 보고 싶습니다. 지금 무릎 아픈 것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그래요. 기름진 음식 절대 안 먹는 거, 그리고 술도 너무 과감하지 않는 거, 그리고 다치면은 바로바로 소독하고 바로바로 연고 바르고 밴드를 붙여야 된다는 그런 약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10대, 20대시거나 뭐 30대쯤 좀 넘어갈 때쯤에는 아직은 모르실 거예요. 자신의 몸이 얼마나 건강하고 소중하다는 걸 말이죠. 그건 진짜 돈 주고도 살 수도 없고요. 고칠 수도 없어요. 한번 건강을 잃으면요 평생 갑니다. 오늘은 윤호의 나이 들면 진짜 서러운 병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치질, 통풍, 무릎 아픔, 그리고 어디에 상처 살짝 비었을 때 제대로 잘 안 물고 자신의 그 자가 생상 복원하는 방법이 많이 더디고 무뎌진다 싶으면 그때 깨달으셔야 돼요. 어느 날 평상시에 똑같이 스치고 다쳤는데 그냥 냅뒀는데도, 물로 대충 치고 냅뒀는데도 잘 아물질 않는다. 오히려 연고를 만들고 밴드를 붙였는데도 다음날 돼도 아물지도 않고 딱지도 안 졌다. 그러면 여러분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 건강에도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말이죠. 마지막으로 5번째 제가 알았던 병은 바로 고지혈증 그리고 고혈압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오냐, 여러분,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평생 동안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 고혈압약,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혈압약으로 해서 혈당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항상 그 약봉투들을 봐요. 한 달에 한 번씩 지어오셔서 드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아들로서. 근데 저는 나는 살짝 저거 먹진 않겠지, 안 먹게 되겠지 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먹기 시작했었어요. 그때가 42살 때였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아버지를 이제 병간호를 9개월 동안 했잖아요. 근데 제가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지고 또 편의점도 조만간에 폐점된다는 얘기 듣고 하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먹고 먹는 것도 막 불규칙정하고 막 뒤숭나숭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두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타이런을 매일같이 먹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가시질 않고. 근데 한 번은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남주씨, 윤호야, 너 한번 혈압 검사를 한번 병원 가봐야 되지 않겠니? 너 그거 약 먹고 안 나면 문제가 있는 건데,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타이런을 그렇게 먹어도 안 나니까. 저 솔직히 여러분 타이런 하나만 먹었었거든요. 성인은 기준이 2알인데 저는 일부러 하나만 먹고 버텼었단 말이죠. 막 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가? 나 진짜 혈압이 있나? 내 나이가 이제 42살인데 벌써 혈압이 있다고? 신경 쓰는 일도 너무 많고 그러면 그런가? 뭐 가서 재봤더니 그때 정상 수치가 아마 제가 정확히 130인 걸 알았는데 제가 그걸 넘었어요. 225인가? 300까지도 간 적이 있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정밀하게 이렇게 푹푹푹푹 바람 넣어가지고 했는데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피도 또 뽑재요. 또 피 뽑았죠. 저는 진짜 피 뽑는 거 진짜 싫은데 특히 주사 바늘 제일 싫잖아요. 근데 피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약 처방을 해줬습니다. 윤호씨도 이제 혈압약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제가요? 벌써요? 왜요? 지금 보니까 피검사 결과도 보고 지금 그래도 혈압 수치를 체크해다 보니까 지금 고지혈증에 고혈압 증세가 조금 있네요. 약을 일단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그럼 혹시 이거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나요? 저 이거 한 달치만 딱 이거 지워진 거에 대해서 이거만 먹고 그냥 마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먹어봅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대신 한 번도 빼먹지 꼭 드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때가 2019년도 다가올 때쯤이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죠. 그리고 편의점 알바도 폐점이 되면서 일이 없어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약값이라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인가 먹어야 되는 그 혈압약을 이틀에 한 번, 혹은 3일에 한 번, 어쨌든 4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아예 혈압약을 안 먹기 시작했어요.
대신 이제 먹는 거에서 조절하기 시작했어요. 고기도 적당히 먹고, 외식 음식 될 수 있으면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편의점 알바도 끝나고, 폐점도 되고, 이제 벽수가 됐을 때도 좀 마음의 안정을 취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보름 동안은 잠을 많이 잤던 것 같아요. 예, 바람도 좀 많이 쐬러 좀 등산도 좀 다니고, 혼자만의 생각을 할 시간이 좀 많아질 때 되다 보니까 두통도 자연스럽게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은 안 먹어요. 예. 고지혈증 약이나 고혈압 약은 그게 아마 초기여서 아마 안 먹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 잘 지키셔야 됩니다. 진짜 건강 한번 잃으면요 진짜 잘 낫질 않아요. 특히 10대 때나 20대 때는 멀쩡하겠다 생각하겠지만은 이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치면 복구되는 회복력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아프지 않았던 병원균들이 자꾸 생겨요. 저 같은 경우는 치질이 생겼었죠. 여러분, 치질은 진짜 지저분해서 걸리는 게 아니에요. 식이섬유 부족 및 무분별한 음주, 지방덩어리들, 고기, 치킨 이런 쪽 많이 먹다 보면 걸리는 게 치질입니다. 장 안에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과일이랑 채소, 식단 조절해서 유념하시면 되면은 치질은 낫고요. 두 번째, 통풍알을 했습니다. 과도한 음주를 삼가하시고요. 이거는 20대 때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엄지발가락 안쪽 사이에 갑자기 멍어리진 것처럼 부은 것처럼 아프기 시작하고 열이 나기 시작하면 일단 냉찜질을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한의원보다는 양의원, 동네 의원 가서요 통풍을 통보하듯이 얘기하고요. 피검사하고 노산 수치를 측정하시고요. 그리고 통풍에 관련된 약을 주시니까 그 약 드시면서 음주하지 마시고요. 과도한 고기, 육류 종류 쪽 음식, 그리고 등푸른 생선 및 특히 시금치도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걸 다 빼고 드시지 마십시오. 햄 종류도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무릎 아픔입니다. 무릎 연골을 여러분 아끼십시오. 될 수 있으면 계단 많이 올라가는 게 있으면 피해서 가세요. 진짜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무릎 연골 한번 닳기 시작하면요 이게 생선 복구가 안 돼요. 나이 들어서 나중에 연골 수술해야 되는 그 상황도 오니까요. 운동은 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동네 앞산이나 동네 마실 갈 겸해서 한번 동네 한 바퀴 돌거나 해서 만보를 걸어보는 게 어떨까요? 저도 해야 되는데 지금 돈 걱정에 여유도 없고 하다 보니까 집 방콕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집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돈 쓰기 시작하니까 돈도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혈압입니다. 혈압 및 고지혈증, 그거 조심하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두통이 오고 머리가 아프다 해서 습관적으로 먹는 타이레놀, 아스피린, 펜자 이렇게 드셨는데도 두통이 잘 안 가시면요, 눈알이 빠질 것처럼 아프거나 두통이 잘 안 가시면은 병원에 가셔서 혈압을 체크하십시오. 그러면 피검사도 하고요. 그래서 고지혈증이나 혈압도 될 수 있으면은 없게끔 잘 건강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요, 이거는 제가 빼먹었는데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정신과 병원입니다. 여러분한테 양심 고백합니다. 저 정신과 병원 다니면서 약을 1년 6개월 동안 먹었어요. 왜? 여러분 아시죠? 저 편의점 알바 15년 하면서, 편의점 알바라는 게 감정 노동자잖아요. 손님들이 막 욕하기도 하고 막 갑질하는 경우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손님이 아무것도 안 사고 나가거나 그냥 나가거나 괜히 화를 내고 하거나 진상 손님 왔다 가면 저 그 뒤에서 막 쌍욕하고 그랬거든요. 안 보는 사이에. 근데 그게 나중에 집에까지 연장이 돼서 집에서 부모님한테 욕할 때가 있었고, 또 때로는 막 승질도 많이 내고 짜증도 많이 내는 그런 성격이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러고 나면은 한 차례 막 퍼붓다가 나중에는 꿍하게 있으면은 죄책감이 너무 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저 스스로 정신과 우울증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했더니 걸리는 게 3가지가 있더라고요. 공황증세, 그리고 약간 조현 그런 쪽도 있고 뭐도 있고 한 4가지인가가 제가 품목이 이렇게 인터넷으로요 해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프린트를 했어요. 진짜 웃기죠? 그리고는 한 달 동안을 거의 고민했던 것 같아요. 괜히 정신과 병원 가가지고 약 지어 먹고 그러면은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큰밥 먹고 가자. 더 나빠지기 전에 가자, 윤우야. 가자. 가보자. 그래서 저기 미아 쪽에 정신과 마음 그런 쪽 치료하는 병원을 갔습니다. 의외로 사람 많더라고요. 특히 여자들도 많고 학생 같은 애들도 많이 와 있더라고요. 저도 가서 처음에 상담을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약을 조제해 주시고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 약을 먹는 순간 잠이 되게 잘 와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고, 제가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스타일이었는데 긍정적으로 마인드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남 몰래 그렇게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 처음에 그 선생님도 저를 보면 우습게 웃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자신의 변명을 가지고 A4 용지로 프린트 2장을 해갖고 온 사람이 제가 처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열심히 하시면 나으실 거라고. 근데 그게 연장선이 계속되는 거였죠. 그리고 정확히 1년하고도 한 6개월쯤 다가올 때쯤에 어느 날부턴가 그 의사 선생님이 제가 상담을 하면은 별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귀담아 들어주시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닌 거예요. 맨날 똑같은 약은 똑같고 막 그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특히 정신과 같은 거, 약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기록도 남고요. 보험료 쪽에서 맞죠. 두 번째로는 이제 약값이 또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까? 내가 내 스스로 자가치료를 한번 해볼까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주로 편의점 알바를 하다 보면요, 그 영수증들을 주로 안 찾아간 손님들이 많거든요. 그 영수증 뒤에다가 진상 손님 오면 쌍욕 써서 찢어서 버리고, 좋은 일 있었으면 막 연예인, 저는 편의점 일할 때 연예인 진짜 많이 봤거든요. 강남 가로수길점에 일할 때 연예인 본 거에 대해서 쓰고서 버리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걸 보탬으로 집 근처 문구점에서요, 기자 수첩이 있어요. 기자란 그 수첩하고 볼펜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가방 안에. 그래서 편의점에서 좀 한가한 시간 되면은, 저는 공부는 안 했어요. 공부 못하니까. 편의점에서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좀 한가하다 싶을 때 일 다 해놓고, 그럴 때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을 일기식으로 써요. 어쩔 때는 막 제가 주인공이 돼서 된 야한 팬픽 소설을 써본 적도 있고, 아니면 액션씬의 주인공이 돼서 액션 그런 예역의 내용을 쓴 적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내 마음 스스로가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약 이제 안 먹어도 되겠구나 해서 안 먹기 시작했는데, 한 달 지나고 나서 이제 정신과 병원 그쪽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죠. 윤호씨 요새 왜 정신과 병원 와서 왜 처방 안 해가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이사 가셨어요? 막 이런 식으로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제 스스로 저를 통제하는 그런 탈출구를 찾은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편의점에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날 하루 힘든 일 있으면 힘든 일에 대해서 쓰고, 화나는 일 있으면 욕도 쓰고,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 쓰고, 뭐 이런 상상의 나래를 쓸 수 있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해도 되긴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마음적으로나 몸적으로 많이 힘든 일 있으시면 다시 한번 찾아와서 내방해주세요. 그래서 행복한 나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화가 그러고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일기장에 대해서 단점이 하나 뭐냐면요, 나도 못 알아먹을 만큼 개발세발로 써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혹시라도 그거를 누가 펼쳐서 봤는데 그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었고 거시기한 내용이었다 싶으면은 나 스스로가 부끄럽고 창피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 비밀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편의점 이럴 때 그 기자 수첩에다 글을 쓸 때요, 막 날려 쓰듯이 막 썼어요. 막 나도 못 알아볼 만큼. 지금 저 옆에 만화책 많이 꽂혀있는 책장에 노란색으로 된 기자 수첩이 지금 5권이나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1년 사이에, 한 1년 사이였구나. 거의 1년 동안 그렇게 써내려가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마음의 치료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울하시거나 갑자기 눈물이 많아지거나 화가 욱하고 많이 나거나 욕이 많이 나다 싶으시면요, 정신과 병원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과 병원은요, 내가 미쳤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의 병이에요. 누구나 99% 이상은요, 마음의 병을 하나쯤은 갖고 있대요. 왜? 누구나 알레르기가 가지고 다니듯이 못 먹는 음식이 있듯이 정신병원에 가야 될 마음의 병은 누구나 가지고 있대요.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온 것도 있고, 가정적인 환경의 요인에서 있고, 직장이나 친구들에 의해서도 오는 그런
무언의 압박이 나도 모르게 쌓이다 보면요, 그게 합병이 돼요. 그 합병이 어느 날 폭발하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그 혼돈, 그 카오스가 온다 이 말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막 편의점 일할 때는 막 물건 집어 던지고 일하고 막 욕하고, 심지어 나중에 어느 날은 집에 와서도 엄마한테는 아빠한테도 막 짜증내고 욕하고, 엄마 아빠는 욕은 안 했어요. 근데 막 짜증내고 막 화를 억누르지 못할, 컨트롤을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몰려오는 그 중압감이 오는 그 죄책감은 이루 감당할 수 없을 그런 게 올 때가 있어요. 예,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꼭 정신병원이 아니라 정신과 마음의 클리닉이라고 하는 그런 병원 같은 데들 동네 직근처 가까운데 어디 한 찾아가셔서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약을 드시면서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치료해보는 게 어떨까요? 가끔 연예인들 TV 보면은 뭐 공황증 있다, 뭐 불안한 증상 있다, 우울증 있다 하면서 약 먹고 한동안 방송 안 나오고 하는 게 다 거기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거 닥쳐올 수도 있고, 혹시라도 그러다가 자신 스스로 통제를 못해서 그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신 분들도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몇 번, 한 서너 번 이상, 대여섯 번 이상 그렇게 왔던 적도 있으니까요. 그거를 이겨내고 버텨내려면요, 내 마음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통제하고 나 스스로가 그거를 컨트롤하냐에 따라 많이 바뀌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했고요. 솔직히 이 마지막에 할 얘기로, 이제 정신과 병원을 다니면서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1년 6개월 동안 버틸 수 있었다는 거는, 그건 단지 약에 의존해서 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약값이 비싸거나 약값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아니면은 그 정신과 치료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한 그 따가운 시선, 아니한 뭔가 그건 것 때문에 불안해서 겁이 나서 더 이상 안 먹었던 건 아니고요. 나 스스로가 나를 통제를 한번 해보자, 컨트롤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기식으로 글 쓰기 시작했던 거고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디가 아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10대 때 아픈 병, 20대 때 아픈 병, 30대 때 아픈 병, 40대 때 아픈 병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이시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서 그 아픈 병 낫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이 제가 말했던 이 병들 중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나이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또는 새롭게 또 깨달아가고 아파가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얻어 가실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해당 사항이 있으면 한번 혼자만 꽁하니 앓고 계시지 마시고요, 주변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하듯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는요, 마지막으로 앓고 있는 병은 바로 가난이라고 하는 그 병을 앓고 있습니다. 제 병은요, 마지막 희망, 바로 로또 1등, 그거 하나밖에 없네요. 마지막에 또 뜬금없이 또 로또 얘기했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어디 아프시거나 어디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다면은 꼭 치료하시고 완쾌 되시길 건승을 빌겠습니다. 윤호였습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윤호였습니다.